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우리 시장 지금 봐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좀 관망 심리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지금 관망세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게 좀 느껴지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700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거래일째 2,700선 부근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1%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조금씩 반등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0.22% 하락한 77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지만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 좀 빠르게 선점하면 좋은지 주식 라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식 라방에서 는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테마와 업종 살펴보고 그중에서 또 관심 종목들 뽑아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오늘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 이후에는 방송의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챙겨왔습니다. 원탑 종목 받아보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선별해서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탑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원탑 종목의 경우에는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이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추가적인 정보와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이외의 시황이나 라이브 방송 통해서 빅스 대표님의 전략과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좀 약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네, 오늘 시장 상황도 잘 풀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태풍이 좀 지나가고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이었다면 점점 이제 날씨가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어려웠던 국내 증시도 이처럼 좀 쉽게 풀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앞으로 앞둔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 점점 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 어떻게 또 종목을 고르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서 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그 주식을 제가 또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게 또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살짝 좀 살펴봤는데 그래도 오늘 좀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수가 좀 버텨는 주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로 좀 보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나아가면 좋을까요? 내일까지는 좀 네.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은 증시가 아닙니다. 네. 내일은 증시가 아니고 자, 내일은 주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증시 상황과 어제 미국 증시를 좀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좀 했어요. 여기에 하락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일 발표되었던 지표들 중에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두 개의 지표가 서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의 시장의 상황에서는 좀 좋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서로 좀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반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일시적 차익 실현이 시장에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락 부분이 다행히도 오늘 국내 증시까지 넘어온 이후로부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부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본다면 저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사실 이제 지난주 하락을 했던 이후로부터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상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점 그리고 추가적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과 그동안 중간중간 계속 차익 실현들이 반복됐다는 점이 사실상 국내 증시에는
그나마 조금 위안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수급 상황상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업종 고르기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뜬금없이 양자 암호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도 또 갑작스럽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양자 암호 관련된 줄은 또 어떻게 보면 통신 종목이랑 또 엮여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빠지더라도 건설과 통신업종의 강세가 시장을 조금 하방을 방어해주지 않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 브리핑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감행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매도가 누적되거나 매수가 누적되거나 그런 부분은 좀 보합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증시의 방향성은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상 혼자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뭐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지의 관건이 조금 굉장히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 나오는 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조금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스피는 0.08%대 약보합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0.36%에서 마이너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어느 정도 좀 비등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점은 오늘 지수 자체는 약보합에 있지만 전반적인 조정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지수 차트를 좀 같이 보자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보면 이 갭 메우기 현상은 양 지수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상승을 위해서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무언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지수 모두 다 이 해당해서 저항대를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밤에 나올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에 대한 증시 방향성을 또 정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상승으로 좋게 좀 끝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이제 본격적인 다시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갑자기 배신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또 미국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최근까지 올라왔던 이 반등 장세가 데드캣 바운스 장세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하락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가 막 무리하게 매수를 조금 현금 비중을 강하게 많이 남겨놓지 않고 내가 이 포트를 가득 채워놓은 상태라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막 시장 올라간다고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잭슨홀 미팅까지 보고 다음 주에 조금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장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지나면 또 다음 주는 또 대응하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 오시면 시황 브리핑이나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종목들, 업종들 이런 브리핑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꼭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에 맞는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모두 실시간으로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도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자암호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슈가 나왔었죠. 3천억 원 규모의 양자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앞으로 갈수록 치열하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 이 양자 신기술 경쟁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 AI 그리고 첨단 바이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가 됐던 양자까지 이 세 가지를 3대 게임 체인저로 또 지목을 했죠.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엑스게이트 그리고 KCS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가장 빠르고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25%까지 올라가더니 윗꼬리를 달고 한 9%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엑스게이트 지금 18% 넘게 다시 오르고 있어요. 여기에 또 KCS 같은 경우에는 엑스게이트가 살짝 빠질 때부터 오르는 듯 싶더니 지금 19%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빅스 대표님께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가실 거죠? 일단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는 전 KCS를 또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또 각각 있을 것 같은데 KCS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재료적인 부분을 보면요, 엑세이트는 이제 보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양자암호화 보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고, KCS 같은 경우는 뭐 철도나 이 시스템 사업이나 뭐 전반적인 이런 정보, 이 데이터 관련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종목을 조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안 테마랑 양자암호 테마에 있어서 대장주는 엑스게이트였었어요. 작년 말쯤에 중반부에서 말쯤에 그때 당시 시장에서 핫했던 게 이제 양자암호 테마, 보안 테마가 일부 갑작스럽게 상승이 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장주가 엑스게이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장주의 역할을 조금 보여주듯이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나 대장주의 성격상 본다면 우리가 엑스게이트를 공략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차트의 흐름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공략했을 때는 엑스게이트보단 KCS가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난이도나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나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KCS를 또 택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브리핑을 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KCS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KCS는 두 번의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쯤, 작년 초쯤이었죠. 작년 초쯤에 일단 첫 번째로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양자암호랑 보안 테마로 일시적 상승을 좀 만들어냈던 그런 차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지지 구간이 한번 나왔었고 상승하기 전에 지지 구간이 바로 4,400원대 위치하고 있었죠. 두 개의 지지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두 개의 지지 구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트의 기준봉으로 살펴본다면 사실상 이 차트의 기준봉은 5,700원대가 이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 이후 지지를 만들어냈던 구간은 6,300원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증시 하락에 증시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같이 또 덩달아서 하락을 좀 보여준 종목이 바로 KCS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락 구간이 바로 그 기준봉이 시작됐던 그 직전의 저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차트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공략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사실상 갭을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갭 구간을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항상 해드릴 때마다 갭의 특성은 갭이 발생되면 그 구간이 메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갭으로부터 지지가 받던지 저항이 받던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혼자 공략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일시로 똑같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조금 갭이 조금 덜 발생됐다 하더라도 캔들이 몸통이 조금 길게 형성된 종목 그리고 무엇보다 KCS의 장점은 지금 보면 제가 추가적인 이동평균선을 좀 그려놓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중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런 중장기 이평선을 정배열로 바뀌어가면서 돌파하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앞으로 대시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KCS가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에서 잘 머물러 준다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지지대를 깨고 내려왔던 구간을 일시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땐 이 종목은 그만큼 끼도 있고 힘도 있고 그만큼 상승하려는 의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차트상으로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상승 이후로부터 발생됐던 수급이 동반되어 있는 이 캔들들 우리가 확실하게 매집의 캔들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확실하게 이때 당시에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때 당시의 매물들을 다시 또 아래에서 다시 받아먹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캔들도 어떻게 보면 매집의 캔들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가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봉을 새로 만들어진 기준봉을 깨지 않고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 매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시세를 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했을 때는 KCS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SKH인데요. SK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상장한 것도 작년 상반기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때 당시에 신고가를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한 몸에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 보안 테마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반주도하고 있던 그런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 보안 테마 중에 이 엑스게이트가 또 자리를 잡고 또 추가적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신고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때 이후로부터 전반적으로 보안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빠지는 장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게이트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고, 다행히도 이번 하락까지 좀 봤을 때 이 종목의 역사적 저점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좀 확실하게 받아줬다는 게 오늘의 캔들, 어떻게 보면 이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동시에 단 갭상승했던 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쉽게도 KCS랑 좀 다른 모습이죠. KCS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점을 다시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저점이라고 할 만한, 지지 구간이라 할 만한 곳이 포인트가 한 군데였어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군데가 깨지 않았다라는 점만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은 사실 그 다음 캔들이나 그 다다음 캔들, 못해도 2거래일, 2~3거래일 이상 좀 지나가야 어떻게 보면 지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캔들이 좀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지만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봉의 수급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일봉의 캔들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분봉들이 뭉쳐야 일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분봉까지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윗꼬리가 정말로 상승했던 수급들이 나와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혹시나 반대라도 갔을 때 수급이 동반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게 분봉상의 차트를 좀 봤을 때는요, 오늘 갭상승이 좀 나왔던 구간에서부터 수급들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점, 차트상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흐를 때는 어떻게 되죠? 수급들이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아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오늘의 갭상승은 어떻게 보면 대응이 굉장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좀 크게 먹을 수도 있는 차트의 형태라는 점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갭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QR코드 반짝반짝이고 있죠. 꼭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들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려면 KCS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6,000원대예요. 이 6,000원대가 이탈이 되느냐, 지지를 받느냐, 이 구간에 따라서 추가적 상승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도 내가 한번 또 전략을 받아서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만 꼭 오셔가지고 두 개의 종목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라운드 양자암호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3천억 원 관련된 정도 규모의 실시간으로 지금 양자기술 R&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 KCS를 꼽아주셨습니다.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공략하기에도 괜찮은 시점에서 지금 같이 공략을 해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철도 시스템 데이터 쪽을 같이 또 가져가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략하고 대응하는지가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양자암호 관련해서 나는 너무 생소하고 아직 잘 모르겠다, 익숙하지 않다, 어떤 종목들을 어느 타점에서 진입해서 공략하고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만 이용해 주시면요, 이 안에서 시황 관련된 이슈들 나올 때마다 빅스 대표님께서 전략도 잡아주시고 또 그때그때 시황 상황까지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원자력 발전에서 또 소식이 하나 나왔죠. 올해 세계 원자력 발전 능력, 이 발전 능력은 발전 용량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발전 능력이 6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썼다고 합니다. 2018년이 최고치였는데 잠시 또 주춤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최고치를 썼다고 하죠. 관련해서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 움직이는 흐름 오늘 보였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도 우리기술과 성광밴드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기술의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기술의 100% 자회사 우리DS가 국내 방산 대기업이죠. 현대로템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그 럼플렛 타이어를 채택을 받으면서 장중에 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모습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대량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광밴드의 경우에는 또 다양한 재료들을 같이 가져가잖아요. 피팅 밸브라든지 LNG 관련 기자재 같이 또 가져가기 때문에 최근에 또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까지 생각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두 종목 중에 분명히 또 한 종목을 꼽아주셔서 공략을 해주실 거거든요.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두 개의 종목 네. 모두 다 좋아요. 너무 저는 좋아요. 네, 너무 네. 좋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들 중에 좀 선택하기 힘들지만 전 그러면 일단 성광밴드를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재료의 다양성도 많이 보고 계시고 또 다른 맞습니다.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료의 다양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광밴드를 택했는데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의 현재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먼저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성광밴드를 택한 이유는 제가 지금 원자력 발전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금의 시장에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항상 그걸 강조시켜드렸을 거예요. 지금의 시장은 실적이 증명이 된 종목들은 특히나 그런 업종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조선 관련주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들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선 기자재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원자력 두 개 다 실적들이 좋게 이어진다면 이 성광밴드가 그 수혜를 다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성광밴드를 택한 것이고 차트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기술부터 볼 건데요. 우리기술 제가 사실 이 종목을 발견을 하고 한번 공략을 했던 가격이 1,400원대였어요. 1,400원대에서 1,500원대 이제 함께 이제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 공략을 했을 때 이 종목도 저는 사실 3,300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상승을 하겠지만 1,900원대, 2,000원대까지 그 정도의 상승을 좀 예상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시세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쾌거를 또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 끼가 있어요. 수익을 쉽게 주진 않는 종목입니다. 흔듦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 종목을 좀 공략하면서 이 종목 굳이 이렇게 한번 빼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종목 자리를 잘 받쳐주고 보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부터 이 구간까지만 봤을 때 이 종목 자리 잘 만들어주고 지지도 잘 받쳐주고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500원대에서 상승했던 기준분까지 전부 다 반납을 시켜버리고 전부 다 막 누가 봐도 이제 이 종목 끝났다 싶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켰던 게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근데 이 종목 다시 또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자마자 이 시세를 엄청나게 크게 또 발생을 시켰던 종목이에요. 근데 웬만큼 종목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슈나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또 급변동성을 만드는 일이 좀 잦진 않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던 절반 이상을 확실하게 반납을 시켜주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파동까지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던 절반 이상의 조정을 또 보여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시세를 조금 형성해 놨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상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깨지 말아야 되는 구간을 또 깨버렸어요. 이 종목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자꾸 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상 파동이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2,000원대의 지지를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든 2,000원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추가적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리를 다시 잡아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시 접근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오늘의 시세가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21선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의 차이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선을 오늘 돌파하는 시점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 상승이 어려운 다시 또 매집의 차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만약에 오늘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일도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와서 21선의 지지가 나와준다.
그러면 추가적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원자력 발전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좋은 거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건 재료는 재료지만 사실상 시장의 심리적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 주도하는 업종도 수급도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장은 항상 두 개의 파동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기대감, 두 번째는 실적. 그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면 좋은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실적은 아직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 뒤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만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으로서는 단순하게 기대감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받지 못한다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보다는 성광밴드를 또 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광밴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시겠지만 조선이나 조선기자재의 실적들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서야 흑자 전환을 시켜줬고 흑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월 5일 날 굉장히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런 하락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조선 업종들은 확실하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차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보세요. 뭐 진단키트, 배터리 화재 이런 단기적 모멘텀이 있는 이슈들만 움직이지 사실상 실적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선 업종들은 어때요? 지금 조용조용히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요. 자,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제가 딱 한 가지의 포인트를 집어드리자면 이 종목은 지금 2022년도부터 만들어냈던 저항대가 있습니다. 바로 17,000 바로 위에 상단 저항대가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종목 제가 발견한 때가 바로 11,000원대에서 좀 발견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같이 공략을 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서야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보이실 거예요. 기존에는 17,000원대를 가더라도 수급이 생각보다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세 번째 상승에는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정도의 수급이 동반이 된다면 사실상 이때 당시에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돌파 매매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전략으로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 파동을 그려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상 시장은 빠지지만 이 종목은 잘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승 부분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동평균선 단기 평선을 깨지 않으려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14,000원대나 14,500원대 이때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두 번째 분할 매수 구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좀 안전하게 맞춰놓은 다음에 자, 아까 목표가 어디라 그랬죠? 17,000원? 맞아요.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매도 가격을 잡을 때는요. 가장 쉬운 게 있어요. 저항대를 찾으면 됩니다. 그 가격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저항대 매도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15,000원에서 16,000원대 평균 단가가 위치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6% 이상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또 챙겨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매수를 했을 때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대를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 상승이 나오겠죠. 자, 이 종목은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1차 저항대를 뚫게 되면 그 다음 저항대인 23,000원대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기술적 분석과 재료적 분석까지 같이 했을 때 이 종목은 그만큼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나는 원자력도 좋고 조선기자도 다 좋아. 난 둘 다 공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반짝반짝이고 있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팍스 통신망으로 오신다면 제가 원자력이며 조선기자재며 자동차며 여기에 대한 모든 종목들 힌트들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익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기술과 성광밴드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우리기술은 아직 다시 자리를 잡아줄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성광밴드는 좀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좀 수익 구간을 내줄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성광밴드는 또 지금 시장 가운데서도 실적이 강한 업종이죠. 지금 조선 기자재 테마와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조용히 강하게 오르고 있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같은 재료들까지 함께 챙겨갈 수 있다 보니까 성광밴드 지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살짝 저항대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구간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실시간 대응과 추가적인 정보, 앞으로의 이 종목과 테마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까지 좀 길러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요. 바로 모든 정보들까지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팍스통신망 오셔서 모든 자료와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도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탑 종목은 교육 이후에 받아보실 수 있고 모든 관련된 종목명이라든지 대응 전략은 지금 팍스통신망 QR 찍고 들어오셔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대표님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증시에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또 미리미리 알아야 우리가 또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일정들, 또 중요 일정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자, 화면 같이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의 일정들이 또 있어요. 이벤트들도 있고 뭐 지표 이벤트도 있고 실적 이벤트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날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짜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는 이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사실 지금 증시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이유가 지금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게 바로 반도체와 AI였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개의 업종이 모두 다 차익 실현과 조정의 시기가 겹쳐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증시가 힘을 쓸래야 쓰기가 어려운 시점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어떠한 시점이냐? 엔비디아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야지만 이제 증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제가 항상 엔비디아를 얘기할 때 2차 전지를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를 절대 빼놓지를 않죠. 선례적 영향이 있으니까요. 자, 작년에 에코프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참고로 에코프로가요. 2년 동안 상승했던 게 14,000%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대감으로 점점 올라갔던 그 에코프로가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실적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고꾸라지더니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와 AI도 두 개의 업종도 최근에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상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들도 이 팬데믹 속에서 이 많이 깎여 있던 실적들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온 기업들도 있고 그 이상을 기록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AI 효과 때문에 지금 같이 또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근데 이번에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AI와 반도체에 좀 훈풍을 좀 불러준다면 우리가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두 가지의 업종 모두 다시 상승의 길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엔비디아의 실적 만약에 좋지 않게 나와 여기에 덩달아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또 배신을 해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또 반등을 했던 건 그대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니까 너무 마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뜬금없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생각보다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전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양자암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계요? 자, 이 시장의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동안 시장은 금리 인상이 지속됐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힘을 쓰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기술주들이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나 우량주들보다 이제 중소형주들의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소형주 기술주들은 대표적으로 뭐 메타버스, 로봇, 이런 통신,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한 이 이슈 자체가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시행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자, 다음 주에 두 가지의 지표가 또 발표될 예정이에요. 사실상 뭐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들 굉장히 다 중요한데 요즘의 시장의 시기상으로는 별이 두 개든 한 개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지표가 다 시장의 방향성으로 변동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한데 자, 하필이면 다음 주에 나오는 게 바로 GDP 그리고 바로 개인 소비와 개인 소비 지출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직접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방향성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들로 따라서 또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이번 주에도 뭐 지표가 없던 건 아니지만 잭슨홀 미팅이 사실상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는 엔비디아며 뭐 실적이며 지표며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매크로 이벤트들에도 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살펴보자고 하고 싶은 이슈는 저 PBR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테마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저 PBR로 좀 많이 불리기도 했었지만 이제 저 PBR이라는 얘기는 조금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넘어서 또 다른 이게 생겼어요. 어떤 거냐? 자, 우리는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로만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종목들이 저 PBR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증권사, 보험사, 금융사 이렇게 3대 업종이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번에도 저 PBR에 관련돼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뭐 시기적으로 시장의 상황이나 뭐 경제, 이 주머니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도 상대적인 어려운 경기였지만 다소 선방했던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전기차가 요즘에 초폭 뭐 이런 안 좋은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다음 주에 진행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여기에 대한 관련 언급들을 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도 또 우리가 또 심어볼 수가 있겠고, 자, 이날 제가 또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 PBR로 엮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뭘 할 거냐? 바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무언가를 발표를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또 수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또 살펴봐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메타버스와 이 저PBR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봤던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인데요. 자, 정부가 메타버스, 가상 증강현실 등의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로 가상융합진흥법에 대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추진 체계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아시겠지만 21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암호화폐, 메타버스, 게임 제가 항상 강조드린 이 세 개는 세트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하필이면 실적으로 따져갔을 때는 게임들의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거쳐갔을 때 게임사들의 실적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 최근에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한동안 또 대선은 해리스 혼자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메타버스 재료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럼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세트가 이번에도 동시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살펴봤는데 자, 한번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버스라는 종목이에요. 웨이버스라는 종목인데 이 웨이버스라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대왕고래 테마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의 상승은 메타버스의 상승이라기보다는 대왕고래 테마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 큽니다. 기존에는 메타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움직였다면 이번엔 대왕고래 테마에서 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특히나 뭐 저점을 살짝 깨기는 했었지만 이 구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눈 감고 봐줄 수 있는 구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지지대를 바탕으로 다시 상승할 모멘텀을 찾고 있다. 하필이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로 웨이버스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수급을 또 무시하지 못하니까요. 자, 두 번째 종목 선익 시스템인데요. 이 선익 시스템은 저도 한 지금까지 5번, 6번 많게는 그 이상 또 공략을 해본 종목이기도 해요. 뭐 짧게 단타로도 수익을 보고 중단기로 수익을 또 보고 굉장히 많게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저도 이 상승을 맛보진 못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까지. 사실상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선익 시스템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특히나 이 OLED, 이 메타버스 기기에서는 OLED나 이 패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익 시스템이 거기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메타버스로 사실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타버스에서 꾸준하게 대장주 역할을 해주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쉽겠지만 하락할 때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봉부터 시작해서 저점까지 어떻게 보면 저점을 이번에 증시 하락 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만 원대부터 2만 5천 원대까지 조금씩 모아가도 사실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 고점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종목은요.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 자, 생각보다 특별히 끼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지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로는 더 이상 깨지 못하고 있는 이 저항대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있는데 이 종목은 아래만 가면 위로 가려고 하고요. 위만 갔다 하면 아래로 가려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저점과 이 지지와 저항대를 볼 때 그냥 살짝 삐져나온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을 눈 감아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박스를 위아래로 그려봤을 때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죠?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수익을 봐도 몇 프로예요? 8,000원에서 13,000원 갔는데요. 50%가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짧게만 노려봐도요.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 종목 제가 QR코드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여기에 대한 종목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원래 앵커님한테 한번 보내드리고 제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 환원 정책, 저 PBR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72조, 영업이익 8조, 현대차와 기아차의 합산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현대차가 실적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상 최대치래요. 계속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보면 2023년도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잠시 주춤을 하다가 4분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도요. 이 실적이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고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세가 어때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익률이 10.9%랍니다. 사실상 전방산업치고 이 정도의 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크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차주 예정되어 있는 이 인베스트데이에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 미래 계획은 어떻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좀 받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좀 약간 야박하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나 이제 그런 시스템에 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면, 우리 주식 사면 주주 환원을 해줄게. 여기에 대한 정책 어떤 게 있을 건지는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대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또 안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실적, 자, 아무래도 실적이 더 좋은데 자동차 업종은, 근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같이 또 발표를 하겠다. 그런다면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테마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인하전공. 인하전광이 아니고 인하전공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인하전공이에요. 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일부 지지를 받고 다시 지지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볼게요. 두 번째, 상신 브레이크. 이 종목은 제 비밀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비밀 종목이었는데 여러분들께 특별히 좀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테마, 메타버스 테마에서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자, 저점과 저항대가 같이 있는 종목. 자, 하단에서부터 위에 대한 기대 수익만 해도 몇십 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관심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재료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UAM에 대한 재료까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언젠가는 UAM이 한번 시장에서 주도를 하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종목 중에 하나. 보면 최근에 매집을 급격하게 시작한 차트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단에서도 충분히 잡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팍스통신망에 함께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일정 다음 주에 있는 일정들, 이슈들 살펴주셨고요. 여기에 테마 함께 살펴주시면서 메타버스와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 증시 일정에 이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봐두시고 종목들 잡아두셔야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좀 미리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팍스통신망 바로 이용해 보시고요. 또 비밀 종목이었던 종목들도 같이 풀어주셨고, 또 관심 종목들까지 추가로 2개 챙겨드릴 건데, 오늘 원탑 종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탑 종목도 저희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실 텐데, 이 종목 역시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 팍스통신망에 오셔야 방송 이후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탑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제가 사실 아까 잠깐의 힌트를 드렸을 거예요. 메타버스 얘기할 때. 네, 세계 세트라고 했죠. 그렇죠. 어찌됐든 메타버스가 움직이면 암호화폐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암호화폐 이슈 사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슈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해리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반대로 트럼프 관련주들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대선 이벤트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그게 묘미입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관련돼서도 6만 달러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이제 후보직을 사퇴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퇴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실 해리스도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는 것은 트럼프의 움직임은 암호화폐의 움직임이다라고 인지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자, 여러 가지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 자, 직접적인 재료는 당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톨 거래소의 코팍스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 자, 두 가지의 직접적인 관련주죠. 자, 차트 보면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바닥도 깨지 않고 다시 상승이 유지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궁금하시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전략은 여기서 어렵습니다. 바로 박스탕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가상화폐 관련 원탑 종목까지 모두 챙기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